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간 보는 의사 언니입니다. 요번에 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실은 좀 일찍 올리고 싶었는데 감기가 걸렸는데 목소리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직도 좀 완전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정도는 좀 들어줄 만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영상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. 오늘은 전에 제가 랜선 진료실 때 여드름약 비타민 A 유도체가 이제 간에 괜찮은지 물어보신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여드름 치료제가 과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실제로 이제 뭐 여드름 치료제들을 많이 드시는 분은 20대, 30대 그런 젊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젊은 환자분들이 저희 간내과 진료실을 올 때 요 약이랑 좀 관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. 이 여드름 치료제는 크게 나눠지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. 저도 젊을 때 되게 많이 먹었는데요. 일단 첫 번째 계열은 항생제 계열. 그래서 여드름의 염증을 조금 이제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생제 계열이고,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 독시사이클린, 미노사이클린 이제 이런 종류의 항생제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런 항생제 종류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간의 부담을, 즉 간 수치가 조금 오를 수가 있고, 독시사이클린이랑 미노사이클린 중에는 약간 미노사이클린이 그런 위험성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환자는 항생제 드시고 나서 간 수치 AST, ALT가 좀 오르는 경우가 생깁니다. 이제 여드름 치료제의 두 번째는 저희가 비타민 A 유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결국 이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면서 저희가 그 여드름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피지 분비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약이고, 아마 분홍색으로 된 이소트레티노인, 로아큐탄 이런 약을 드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로아큐탄 이런 약들을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효과 자체는 진짜 좋습니다. 여드름 자체가 이제 확 줄어들게 되고요. 근데 피지라는 거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좀 건강한 피부가 되는데 다른 데 피지도 줄게 되기 때문에 좀 건조해지거나 목이 마르거나 이제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. 전반적으로 이소트레티노인 이 비타민 A 유도체의 경우에는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 기능에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생제 그 여드름 치료제를 오래 처방하는 뭐 피부과 선생님들 중에는 뭐 간 수치 검사를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지만, 전반적으로 이소트레티노인, 비타민 A 유도체 드시는 환자들한테는 피부과 선생님들이 꼭 주기적으로 간 수치 검사를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애용하는 사이트죠. 이런 약제 중에 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를 리버톡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한번 보면요. 독시사이클린 항생제 종류는 이 간 수치를 올리는 확률이 라이클리후드 스코어가 B입니다. B면 아주 낮은 정도는 아니고 좀 가능성이 꽤 있다 정도고, 미노사이클린은 라이클리후드 스코어가 이제 A로 돼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독시사이클린보다는 조금 더 간 수치를 올릴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이게 되게 의외였는데 이소트레티노인이 비타민 A 유도체라서 간 수치 올리는 게 워낙 잘 알려진 약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리보톡스 사이트에서는 이 간 수치 올리는 가능성을 D로 비교적 조금 낮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. 이 이유를 읽어봤더니 간 수치를 올리는 확률이 한 15%라고 해요. 그러니까 100명이 먹으면 한 15명 정도는 간 수치가 오를 수 있는데, 간 수치 오르는 정도가 많이 높지 않고 약제를 끊으면은 바로 또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좀 위험도를 낮게 측정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계속 비타민 A 위험하다, 그 다음에 그런 피지 조절제가 좀 간에 부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증례 보고들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뭐 리뷰 페이퍼라고 다른 논문들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준 그런 연구인데요. 거기서도 보면 간 수치가 그레이드 3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는, 보통 이제 정상 간 수치를 40이라고 하는데 3배면은 120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.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환자들이 여기서는 그래도 좀 적게 적어놨네요. 0.2에서 0.5%. 그래서 이소트레티노인을 먹고 간 수치가 좀 오르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심하게 많이 오르는 분들은 생각보다는 비율이 좀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피부과 여드름 약을 먹다가 간이 안 좋아지면 검사를 좀 빨리 받아야죠. 근데 뭘로 간이 안 좋아지는 거를 알 수가 있냐? 간 수치가 높아지면은 몸에서 보내는 뭐 신호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, 뭐 피로감이 증가한다든지, 식욕이 저하되면서 막 소화가 불량, 그리고 막 이렇게 미식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든지, 그리고 되게 심해지면 저희가 황달이라고 하죠. 요 복막, 눈에 복막이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이 뭐 진하게 나타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간이 좀 안 좋아졌다는 사인입니다.
그래서 여드름 약을 먹고 있다면 간 수치 검사를 해야 되냐, 요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단기간 뭐 한 달, 두 달 이내로 먹을 때는 특별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이제 3개월 이상 장기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간 수치 검사를 정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, 특히나 이소트레티노인, 로아큐탄 드시는 분들은 조금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런 약도 아무래도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, 약을 먹으면서 간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가급적 피해야 되겠죠. 간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? 대표적으로 술이죠. 우리 20대 분들 술 많이 드실 텐데 여드름 약 먹으면서 술 드시게 되면은 간이 굉장히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로 고지방 음식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은데요. 이 비타민 A 유도체들이 간에 지방을 침착을 시키면서 간을 나쁘게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고지방 음식을 먹게 되면 이중적으로 간에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거 있는 것 같고, 이건 제가 항상 드린 얘기지만 쓸데없는 건강보조식품을 안 먹는 게 간에 부담을 제일 덜 주는 길입니다. 다행히 뭐 20, 30대 분들은 아직까지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저희 오늘 여드름 약이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우리 구독자분한테 충분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